안녕하세요, 변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손의료비 보험과 관련된 과다입원형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 사건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사건들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다입원형 보험 사기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병원과 짜고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니,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돈 내고 가입한 보험에 의한 본인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러한 권리 행사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다면 이건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의심이 어떻게 수사로 이어질까요? 보험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 진정서가 접수되면 여러분은 1에서 2년 동안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때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험사의 억울함을 조사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병원만 다녔다거나 직업이 없는데 보험료가 과다하다, 병원에 허락 없이 외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예전에 5개의 보험사와 입원 일당 담보가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건강 악화로 인해서 매년 100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라면서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A씨는 저희와 상담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가 사건을 조사해보니 A씨가 실제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요. 입원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경찰 조사 때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다입원형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의무기록 분석과 법률적인 대응이 핵심인데요. 일반 변호사나 형사 전문 변호사보다는 보험 전문 변호사가 낫고 또 로펌의 전문 의료 인력이 있는 곳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런 류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심사평가원에 조사받는 사람의 입원이 적정했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심사평가원은 입원 적정성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요. 이 답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말지 여부가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자신의 입원이 적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또 이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적 지식과 의료적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보험과 관련된 억울한 상황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조금 늦더라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변집사TV의 변집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